대선 주자들을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손학규 민주당 상임 고문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민주당 상임 고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예비후보 비서실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또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진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상임 고문이 대선 주자로 서기까지 정치 여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그 정치적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평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파란이 많았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외유 내강형의 그런 정치 여정을 걸어왔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보면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세히 얘기했다시피 문제아로 찍힐 정도로 상당히 문제 의식이 많았던 청소년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부산 경남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를 동업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자 같이 청와대에 함께 들어가서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마지막 비서실장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상주를 맡아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뜬 게 지난 봄이었던가요? 운명이란 책이 팔려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때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됐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들어서 어떤 힐링 캠플레로 모 방송국에 공수부대 복장을 입고 와서 벽돌을 깨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스타일 같은 걸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불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고문은 상당히 좀 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고, 정치 스타일도 아주 반대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테면 바람 같은 질풍노도 같은 그런 성격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고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묵직한 그런 정치 스타일이라는 점에 서로 상당히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윤후덕 의원께서는 지금 문재인 예비후보 비서실장이신데요. 네, 처음에 어떻게 좀 알게 되셨어요? 첫 사랑, 첫 키스, 첫 만남, 그리고 상당히 그 감격적인 그런 걸 좀 예상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사실 저희는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친노는 아니었고, 청와대 1년 차에는 이제 청와대를 못 들어갔죠. 그래서 2003년 말 2004년 초에 이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2004년 초에 그 외교부가 옆에 건물이죠. 거기 3층에 큰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청와대 인사들하고 정부 인사들, 대통령 모시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인가.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좀 급했습니다, 사정이. 근데 앞에서 맡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들갑을 떨었던지 자리를 좀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한 용무를 보고, 보니까 문재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양보죠. 하여튼 그때 신세 줬으니까 신세 갖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고문의 이제 대선 출마 장소가 우선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대문 그쪽을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서대문이 이제 독립문이 있고 서대문 구치소가 있는 그 자리죠. 네. 1975년 청년 문재인, 대학생 문재인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돼가지고 한 4개월 징역 생활을 했죠. 청년 문재인의 슬픔, 아픔, 그리고 시대 동참의 역사적 그림자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서 청년 문재인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가 후퇴된 지금 국민들께 민주주의를 되돌려 드리고 또 2013년부터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최진 소장께서는 이 서대문 독립공원이랑 장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상당히 고심 끝에 선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민족 투사의 어떤 영혼이 담겼다라는 점, 그리고 독립된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문재인 고문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문재인 고문의 정체성과는 서대문 독립길관 거기가 공원이 이제 정체성은 맞지만
또 다른 반대 세력이라든지 어떤 유보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제3상조를 했더라면 좀 더 넓은 그런 문재인의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최 소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면 문 고문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을 꼽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롤모델을 이 정약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롤모델은 자기가 닮고 싶은 그리고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인물을 선정하기 마련인데요. 상당히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내세운 사회 개혁가형 선비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저서 이제 목민심서나 후민심서 경세 유포를 보면 왕보다는 국민이 말하면 백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그다음에 어떤 토지 어떤 분배라든지 어떤 그 균형 발전이라든지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약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재인의 현재 어떤 정치 철학이나 앞으로 국정 철학을 예견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원래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옛날로 치면 암행의사입니다. 근데 정약용도 과거에 경기도 암행의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이나 정치 철학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정약용을 택한 것 같다. 그래서 정약용을 롤 모델을 그대로 실천만 한다면 이번 대권에서 크게 유리할 뿐더러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롤 모델로 상정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담고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 윤 의원님 가까이서 지켜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특별하던가요? 저는 처음부터 지지를 했으니까 제가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풍부한 국정 운영의 경험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당의 유력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야권에서 우리 당에서 그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죠. 지난 정부 때 5년간 잠깐 비우기는 했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는 모든 청와대 결재를 대통령하고 같이 해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쉬운 말로 도장 찍어봤어? 그 국정 운영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재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 결재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국정 운영 전반을 다 들여다본 그런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게 술 마시고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그런 비서실장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비서실장이었고 위기 관리를 하는 비서실장이었고 그래서 국정 운영 경험에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보다 또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보다 풍부한 국정 운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정부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손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좀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정운영 부분이 풍부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좀 해주신다면. 다르죠. 근데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어요. 대통령님보다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셔봤는데 대통령님이 하나를 결재하려면 10개의 사안을 검토하는 게 참모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개나 3개의 대안으로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러 가서 거기서 의견을 여쭙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대통령께서 하시죠.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정책 결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게 실제 모시고 있는 대통령님보다 더 많은 국정 운영 고민을 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 수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상임고문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인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팔로워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혹은 진두지휘 하는 형태라면 문재인 고문 같은 경우는 내가 따르겠다,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상당히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노무현이나 성실한 노무현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듯이 본인이 함께하고 뒤로 가능한 물러서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도 보면 앞장서서 나가기보다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언어나 행동을 그런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참모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리더십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참 장점이 많지만 상당히 좀 유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 커다란 국정 운영을 정말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도 갖게 하는 단점이 또 있죠. 네. 문재인 상임고문 출마 선언할 때 저도 보고 있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출마 선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본인 말씀은 출마 선언서는 사실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면서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를 읽을 때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무현 시대를 넘어서자라는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봐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다시 최 소장께 여쭤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넘어서자 이 의미에서 이제 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넘어서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의원님께서 방금 제대로 아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넘어야 될 산인 동시에 좋은 장점이다. 말하자면 양날의 칼일 수 있다. 노무현 그림자를 잘 휘두르면 그는 최고의 보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스스로 다치는 그런 식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그림자는 이번 대선 국민에 상당히 신중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우선 장점은 아시다시피 이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결집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옛날 그리웠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노무현 향수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점에서 노무현 그림자라는 큰 장점이다. 반면에 이게 너무 그림자가 짙고 어둡고 강하게 길게 오래 갈 경우에는 향수가 아니라 과거에 상당히 그때 말이 많고 시끄랬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노무현의 악몽을 다시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문재인 상임고문이 넘어야 될 어떤 한계나 약점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가지고 있듯이 문재인 후보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극복해야 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대한민국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 큰 지도자다. 빅맨이라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큰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청사진, 손에 닿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청사진이 아직 국민들의 각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와 청와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비서형 정치인이 과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좀 보완하고 또 그건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지도자 얘기를 하면서 국정 운영의 청사진. 근데 가장 먼저 문 고문이 냈던 청사진은 안철수 원장과의 공동 연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당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그걸 국정 운영의 큰 청사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이건 야권을 바라보고 지지하시는 전체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바람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일단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을 다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라는 게 제일 큰 목표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제살 깎여 먹기식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해보고